진짜 유시민 작가님 방송 요즘 안 하셔가지고 맞아요. 진통제 필요해서 나도 모르게 유시민의 낚시 아카데미를 보고 있는. 나도 그랬는데. 나 진짜 나도 그랬어. 오디오도 별로고 어. 그냥 낚시도 가만히 너 고기도 못 잡으셔. 어. 근데 그거 막 드시고 있는데 보기만 해도 뭔가 안 좋은. 아 나도 그래. 아니 그리고 녹화 기준으로 어제 이제 또 새로운 영상 하나 맞아요, 떠가지고 올라왔는데. 거기서 그나마 윤석열 풀려난 이야기를 좀 해줄까 싶어서 들었는데 그 한참 전에 찍으신 거더만. 아니, 내가 17일 동안 해외 출장을 갔다가 금요일 날 왔거든요. 전 밤에. 네. 그러니까 아직 들어온 지 나흘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옛날 거를 왜 이제 올려요? 사람 흥분하게.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왜 조회수가 그렇게 많나 이상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아, 그래 저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낚시하다가도 그 말을 해줄 수 있고 그치, 그치. 매운탕 먹다가 해줄 수 있잖아. 그래서 들어갔다가 낚였잖아. 그래, 진짜. 저번에 완전 낚였어. 내가 낚였어. 야, 아니, 근데 낚시 나는 프로그램에 낚였어? 이제 오래전에 예정 해놓은 것들이라 이제 계엄령 발동 이전에 이미 다 비행기표 사고 호텔 예약하고 다 해놔서 안 가면 네. 손실이 너무 커요. 그래서 네. 이제 계획대로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 이제 탄핵 인용돼서 끝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갔다 왔는데 안 끝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끝난 게 아니라 대혼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맞아요. 오기 전에 갔다가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뉴욕에 어떤 아는 분이 그 햄튼이라고 그 끝에 그 바닷가에 거기 조그만 별장이 있다고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고 거기서 그냥 글이나 쓰라고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어? 여기 총기 사고 나면 뭐 한국서 전화 많이 오죠. 근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맨하탄은 멀쩡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내란 소개가 풀려나서 지금 관자에 돌아가서 뭐 수정방을 마시는지 화요를 마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국인의 삶은 또 돌아가요. 한국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제가 들어왔거든요. 네.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아. 스트레스 만땅으로 지금 장난 아니에요. 장난이 진짜. 아닙니다. 다 부글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아. 구속 기간 계산과 관련해서 위법 판결을 한 판사가 계속 관련자들의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 어떻게 못해? 아 못해요. 이게 진짜 웃기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문제를 삼아서 판사를 탄핵하잖아요. 그럼 또 헌법재판소로 가요. 헌법재판소 또 기각할 거예요. 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어떤 운전기사가 버스 운전기사가 100원짜리 없을 때 하나씩 빼가지고 커피 자판기에 커피를 빼먹었어요. 그 8번 빼먹어서 800원을 횡령했다고 회사에서 해고를 했는데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판사가 대법관이 돼 있잖아요. 아 진짜요.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은 지금 모든 탄핵 사건을 지금 8명 전부 다 탄핵 기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진숙부터 시작해서 검사들까지. 네. 근데 어떤 건 전원일치 기각, 어떤 건 4대4 기각 이렇게 돼 있는데 고위급 공직자에게 민간 버스 회사의 운전기사보다 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 근데 지기현 판사가 위법 판결을 한 판사인데 이 위법 판결을 한 판사가 그 위법 판결을 한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재판을 그냥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사는 세상이에요. 이 지금 미칠 노릇이야 그게. 심우정은 심우정이. 그거를 즉각 한거 즉시 한거도 안 하고 보통 한거도 안 하고 온갖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을 얼른 풀어줬어. 네. 왜 그랬겠어요? 자기 연루돼 빨리 있으니까. 가서 증거인멸하라는 거지. 우리가 어떤 대상의 행위를 이해를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는 의지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다 이렇게 봐야지. 네. 심우정은 그냥 권력의 아버는 나쁜 놈이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일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지금 윤석열은 관저로 돌아가서 신나게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비서실장이 옆에 막 그 석방돼서 나올 때 네. 정진석 비서실장이 따라다니고 네, 따라왔어요. 지금 직무정지된 대통령인데 비서실장이 그 옆에 왜 나타나? 그러니까. 지금 비서실장은 최상목인지 최하목인지 네. 그렇죠. 보좌해야 돼요. 지금 규정상. 네. 그러니까 지금 불법을 마구잡이로 저지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석방되어서 조용하다고 그러는데 뭐 하고 있냐? 열심히 증거인멸하고 있고.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그 검찰 수뇌부의 내란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 비화폰. 이 비화폰 내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삭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걸 했으리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아니면 네.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를 해서 석방 지휘를 한 이 행위를 우리가 해석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행위를 해석할 수 있는 가설이 네.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실패한 내란이 신속하게 이게 진압되겠냐고요. 아,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답답한데 네. 이 무력감을 느끼잖아요. 맞아요. 저 지기현 판사가 계속 재판을 하고 있고 음. 저 지지스한 검찰총장이 멀쩡히 나와가지고 돌아다니고 업무 수행을 하고 있고 내란 속의 피의자는 집에 들어앉아서 뭘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헌법재판소는 말이 없고 네. 이게 지금 우리가 겪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인데 모든 행위 주체들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거든요. 네. 이거를 확실하게 인식해야 괜시리 열받지 않고 음.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차분히 생각하고 뭘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냥 화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그런데 거부권 행사할 땐 꼬박꼬박 얘기하는 게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거부권 행사한대. 아니 헌재 결정이 나오면 승복해달라고 국민한테 호소한대. 어디다 대고 니나 해 니나. 화내지 말라며. 그러니까 국민을 개 돼지 바보로 보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염치가 없는 모습에 그렇게 괴롭다는 아니라니까. 최상목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거야. 거야.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다 내란 공범 잔당들이에요. 아, 그렇죠. 그 증거를 다 인멸해야 자기가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너무 뻔뻔하게 헌재 결정이 나오면 모두 다 승복해달라고 국민들께 절박하게 호소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는 안 지켜. 네. 안 지켜. 근데 그걸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소리를 지르는 거는 화를 내는 게 아니고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웃기는 거야 한마디로. 웃겨서 그냥 웃겨서 혼내는 거야. 아, 혼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닌데 자기가 하는 언행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걸 본인이 모르겠냐고요. 알겠죠. 근데 그 본인은 얼마나 괴롭겠어. 이게 인지 부조화라는 건데 내가 옳지 않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짓을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 돼. 라고 생각할 때 그 생기는 인지 부조화와 그로 인한 심적인 갈등 있죠. 없어 보이던데 엄청 신나가지고 막 여기저기 박수 쳐주니까 그러니까. 막 대통령 놀이하고 있고. 아니, 나는 뭐냐면 이 어우. 교활함에도 최소한의 성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최소한의 성의도 없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최상목 같은 애도. 그 윤석열 탈옥 이후에 겁먹어가지고 이렇게 늘어지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윤석열이 안 나왔으면 더 빨리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윤석열이 풀려난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국힘당에 엄청 안 좋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아, 그래요. 국민의힘에. 다 적용 반작용의 법칙이 네. 있어요. 이게 이게 지금 그 얘기해도 되나 윤석열이 풀려난 거? 열받지 말라고요. 물론 내란 수계가 풀려나서 뭘 하고 이제 돌아다니지는 않아. 틀림없이 뭐 만성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인지 장애가 심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성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술 먹고 있을 텐데 증거인멸하고 그럼요. 뭐 그러고 시간 보내고 있을 텐데 좀 지나면 이제 우익 유튜브에 출연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탄핵 인용되고 나서 60일 후에 대선을 하게 되는데 대선 기간에 가만 안 있어. 절대 가만 못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풀려난 게 국힘한테는 아주 그냥 재앙이에요. 재앙. 맞아요. 그래서 꼴 보기 싫어서 화가 나지만 네. 밑에 그 명령을 받고 실행했던 군인들은 경찰 군 간부들은 다 잡혀가 재판받고 있는데 그 풀어준 판사가 재판하고 있고 당사자는 수개는 풀려나 있고 난 이게 그거- 열받긴 하지만 난 그거를 못 받아들여. 나는 그 자체를 못 받아들여. 이제 그것이 내란 잔당과 그 내란 옹호 정당인 국힘당에는 아주 치명적인 재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봐봐. 생각하면 약간 위로가 될 거예요. 똘마니들은 다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나와 재판 받는데 네. 두목은 가가지고 양복 입고 또 머리 띄우고 거기 말이 앉아가지고 지가 됩니까? 재판 받고 또 그게. 이러고 있어봐요. 그게 대선에 어떻게 작용할지. 그 선거 기간에 그게 이뤄질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아까 이제 헌법재판관들도 이 세상 문제에 대해서 알겠냐 모르겠냐 해서 제가 확인한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윤석열이가 풀려 나온 다음에 네. 적어도 제가 알기로 5명 정도의 헌법재판관이
자기가 정말 믿을 만한 가까운 법조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밝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예, 윤석열이가 풀려나고 어. 근데 지규현이가 무슨 논리를 결정문에 네. 썼잖아요. 말도 안 되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어. 어. 전화를 해서. 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자기가 진짜로 이 사람하고 얘기했을 때 바깥으로 안 나간다고 생각할 때는 얘기를 하는 게 일종의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영장 전담 판사의 경우에도 누가 거물이 이렇게 돼가지고 영장 실질심사를 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거를 영장을 발부했을 때 안 했을 때 사회적 파장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나름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오. 그거를 판사들하고도 얘기하지만 네. 바깥에 지가 믿을 만한 사람하고도 얘기를 한다니까. 어. 그러니까 이번 이제 이 윤석열 석방 사태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도 굉장히 이거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고 했다라는 거는 제가 확인한 사실이고 또 하나 윤이 아까 우리 오 여사 말씀처럼 외부에서 얘가 막 전화도 하고 네, 막 사돈의 이렇게 위세도 떨고 팔촌까지만. 압박도 네.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이러지 않겠냐. 근데 헌법재판관들 현재 헌법재판관들 머릿속에 들어가 보면 윤은 그렇게 현재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야. 지 손바닥 안에 있거든. 이 공깃돌이거든. 그러니까 윤은 헌재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윤석열이 보내버릴 수 있는. 운명을 내가 보내버릴 수 있는 거지. 이거 쥐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헌법재판관들한테는 큰 영향이 변수가 안 없습니다. 될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려면 저 극우들끼리 모여가지고 너 이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파면시키고 나면 나와서 너 변호사 못하게 하고 우리나라 쫓아낼까 이게 훨씬 두렵지. 윤석열이가 바깥에서 뭐 너네 이거 안 하면 죽어 뭐 그런 이거는 거는 변수가 오히려 안될 자극만 것이다. 하는 거지 좋은 그게 아니에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살아? 탄핵이 기각되는 경우에도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만약 그러니까 저는 이제 탄핵 인용될 거라고 확신하는데 그래도 0.01%의 확률로 있다고 쳐요. 네. 기각될 확률이. 이 탄핵이 기각되면 난 뭘 하지?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을 뒷머리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게 이 세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계엄령을 발동하리라고 물론 민주당에서 경고를 계속했지만 설마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 내란 수괴가 이상한 산수 마법의 산수를 통해서 풀려나리라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그건 상상 못했어. 마찬가지로 그건 못했어. 저 내란 수괴 피의자가 풀려나 있다는 사실이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60일 동안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인간 세상은 신비로움으로 가득해요. 마무리는 왜 다 이렇게 돼요? 정말 긴장되고 흥미진진하지 않아요? 근데 아니요. 그 대신 우리가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이 현실에서 벌어질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고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걸 내놓고 논의하지 않더라도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 이런 걸 해가면서 그건 뭐 좋죠. 그래도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문명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는 믿음은 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이 내란성 불면증을 이겨내면서 네. 이렇게 살아나가야죠. 써야 돼요. 네, 그게 약간 이제 좀 더 희망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제 윤석열이 뭐 풀려나 있든 안 풀려나 있든 상관없이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약간 정상화돼가는 추세예요. 한동안 극우들이 막 표본을 오염시키다가 뉴스공장에서 하는 15,000 샘플 조사 또 이제 전화 여론조사 5,000 샘플 이런 걸 이제 한다는 거 매주 최근 나온 걸 보면 정당 지지율은 지금 ARS 조사에서 50대 40 정도예요. 50대 40. 근데 대선 양자대결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 후보를 찍겠냐, 국민의힘 후보를 찍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정도로 비슷하게 나와요. 50대 40 정도. 네. 근데 사람을 딱 넣잖아요. 네. 이재명 넣고 한동훈 넣고 이재명 넣고 김문수 넣고 이렇게 넣으면 차이가 확 벌어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 보수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윤석열이 당선이 됐던 거거든. 반면에 이재명은 내부에서 균열이 있었고 이낙연 쪽 떨어져 나가서 저쪽으로 막 넘어가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은 보수를 완전 연합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까지 다 끼고 네. 그러니까 최대 연합을 해서 0.7%를 이긴 거예요. 네. 윤석열이. 근데 윤석열이 당선이 되고 나서 권력을 독점하면서 그 연합이 갈갈이 찢어진 거예요. 이준석 쫓아내, 누구 쫓아내, 누구 쫓아내, 뭐 조중동도 말을 안 듣고 뭐 극우 유튜브 이래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던 보수대 연합이 갈갈이 해체됐어요. 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분열이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오. 왜 후보를 넣었을 때 차이가 벌어지냐 하면 내부에 심각한 균열이 있어요. 오. 하나를 그 모이지 윤석열이 않아요. 잘했네 그거는. 한동훈을 넣으면 잘했네.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 한동훈을 배신자고 생각하고 지지를 안 해주니까 20%도 안 나오는 거야. 어. 그리고 김문수를 넣어. 김문수를 넣으면 이제 탄핵 반대론자들은 김문수를 확 지원해 주는데 반면에 그쪽 온건한 보수 쪽에서는 김문수가 뭐야? 그래서 안 찍어주는 거야. 어. 그래서 그쪽이 당으로서 분열된 것은 아니지만 지지층 베이스가 이미 분열돼 있어요. 네. 그래서 윤석열이 결국은 탄핵을 당한 이유도 스스로 집권연합을 해체했기 때문에 탄핵을 당한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을 놓고 뭐 설왕설래하고 뭐 시끄럽고 뭐 저쪽에서는 주진우 국회의원인가 네. 하는 자가 뭐 법원 행정처장 상대로 해가지고 그저께도 보니까 뭐 무슨 형사소추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걸 뭐 대법관 회의를 해가지고 뭘 해라 이런 이제 헛소리를 막 늘어놓고 있던데 진짜 헌법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 사람들 검사들은. 결국은 이 민심의 흐름을 보면 이재명 악마화와 한편으로 언론을 통한 이재명 악마와 다른 한편으로는 보수대 연합, 그 최대 연합 이걸로 정권을 탄생시킨 되게 무너졌잖아요. 네. 이 반대로는 반대쪽에서 지금 이번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다음 대선은 그냥 이재명 대선으로 가는 거예요.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수 쪽은 베이스가 당원 지지층 베이스가 분열돼 있기 때문에 통합이 절대 안 돼요. 이제 그렇게 지금 흐름이 잡혀가기 때문에 네. 막 그렇게 막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탄핵 인용은 돼요. 네.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또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 뒤에 부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공한 친위 쿠데타도 이겨냈던 국민이잖아요. 네. 성공한 쿠데타도 우리가 3번 당했지만 다 이겨내고 민주주의로 왔던 국민이에요. 대단합니다. 예, 주저앉을 것 같아요. 네. 절대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겠지만 벌어지면 또 해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그 상황으로 안 가고 탄핵이 되고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될 거예요. 네. 예, 그러면 그 정권을 바꾸고 나서 다시 내란 특검을 만들어서 네. 지금 숨어서 압력하고 있는 잔당들, 네. 공범들을 다 소탕해야 돼요. 소탕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 한강 작가가 그랬잖아요. 왜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고 또 이토록 아름다운가? 왜 세상은 모순으로 가득한데 또 발전하는가? 예. 역사는. 이게 우리가 인간이라서 그런 거예요. 모두 각자가 다 불완전하고 무엇이 궁극적 진리인지 알지 못하며 그리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어떤 환경에 처하냐에 따라서 판단착오를 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좌절감에 빠지고 절망하고 불의와 타협하기도 하고 각자는 다 그렇게 사는데 네. 근데 몇 천만 명이 서로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난 70년간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생각해 보면 저 말씀이 확실하게 입증될 수 있는 게 네. 40년 전으로만 돌아가 보면 그때 밧줄에 묶여가지고 수입과 항소유 썼을 때 유시민 학생이 40년 후에 지금 남미를 가가지고 야 이런 데가 좀 문제가 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꿈에도 생각 안 했던 그럼요. 그 세월이 갔다고요. 지금 제가 뉴욕 맨하탄의 가이라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 옛날 철길 이렇게 네. 만들어놓은 우리 서울로 산책로가 같은, 있는데 네. 우리도 그런 게 네. 있죠. 거기를 걸으면서 그 돈이 줄줄 흐르는 빌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미친 것 같은 자본주의 이 체제 속에서 우리 5천만이 된 국민들이 이게 부대끼면서 이만큼의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 그거 네. 굉장히 좀 느낌이 새로웠고요. 네. 좀 뿌듯했어요. 우리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못난 점도 많지만 우리 함께 서로 때로 다투기도 하고 심각하게 이러면서도 잘 해왔잖아요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이 힘으로 이 경험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또 잘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왔어요. 저는. 확실히 그 어려운 싸움을 해보신 분이라 여유가 있으시네. 저보다는 좀 낫네요. 제가 20살 때 가졌던 정치적 소원이 그거였어요.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보는 거. 와 아 진짜. 20살. 차원이 다른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달라. 감사하다 또 이런 얘기 들으니까 감사해. 그 아, 불안은 우리의 삶을 젖먹어요. 비판 의식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더라도 분노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거 우리에게 좋지 않아요. 네. 의지만 다지면 돼요. 네. 최악의 경우에도 우리는 해나갈 수 있다. 음. 네. 네.